안녕하세요. 넥슨 게임즈 매그넘 스튜디오 클라이언트 팀 박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발표는 퍼스트 디센던트의 흔들리는 물리편을 가볍고 쉽게 구현하기입니다. 프로그래머가 가볍고 쉽다고 하면 꼭 더 어려울 것 같으실 텐데요. 정말로 가볍고 쉬운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프로그래머분들 손 들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프로그래머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손 들지 않으신 분들은 흔들리는 물리 표현이 궁금해서 오셨을 것 같은데요. 발표 내용은 얼리얼 엔진 플러그인 카와이 피직스를 기반으로 개선된 애니피즈 개발 일지입니다. 애니피즈는 퍼스트 디센던트를 위해 매그넘 스튜디오에서 새로이 개발한 애니메이션 플러그인입니다. 리얼 오픈소스 플러그인 카와이 피직스를 기반으로 개선해서 개발하였죠. 혹시 카와이 피직스를 사용해 보거나 알고 계신 분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와이 피직스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카와이 피직스는 물리 시뮬레이션을 흉내내어 본 흔들림을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기능입니다. 강체나 탄성과 같은 물리 계산식을 사용하지 않는 가짜 물리이지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표현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차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입니다. NC소프트 리니지2 및 블레이드 앤 소울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넥슨게임즈 퍼스트 디센던트 클라이언트 팀의 알파 때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개발 중입니다. 주로 최적화 애니메이션 및 시네마틱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얼리얼 엔진으로 모듈러 캐릭터 메시 구성 및 애니메이션 기능 작업을 하였는데요. 그중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는 물리 표현에 대해 알아보고 퍼스트 디센던트에서 개발하고 사용한 애니피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와이 피직스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과 애니피즈에서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피즈 노드의 이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물리 표현이란 무엇일까요? 애니메이션에서 흔들리는 물리 표현이란 디즈니 12가지 애니메이션 법칙 중 팔로우 스루 앤 오버래핑 액션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보면 윗체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동작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아래체인까지 이어집니다. 팔로우 스루는 윗체인이 움직였을 때 아래체인이 따라가는 동작입니다. 오버래핑 액션은 윗체인이 멈추게 되면 아래체인은 앞으로 좀 더 가다가 뒤로 움직여 겹쳐지게 되는 동작입니다. 이처럼 바디가 움직였을 때 그와 연결된 부분은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동작을 게임에도 적용하게 되면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이 훨씬 풍부하게 표현됩니다. 퍼스트 디센던트에 적용된 흔들리는 물리 표현 예시를 잠시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릭터의 머리카락 표현에 주목해 주세요. 긴 트윈테일 헤어스타일인데요. 보시면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바닥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움직인 방향으로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움직임이 바뀌게 되는데요. 천천히 걸을 때는 느리게 움직이고 빠르게 달릴 때는 머리카락도 같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점프 시에는 포물선 형태로 이어지다가 멈출 때 반동을 가진 듯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3인칭 슈터 게임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단순히 좌우 앞뒤로 움직이지 않고 더블 점프나 그래플링 와이어 액션으로 위아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물리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물리 표현을 고용한 애니피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애니피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 포즈에 따라 자연스럽게 본의 흔들림을 적용합니다. 아까 보셨던 팔굽혀펴기와 같은 애니메이션 포즈에 따라오는 머리카락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바닥 메쉬와의 충돌 처리를 합니다. 자세히 보셨다면 팔굽혀펴기 도중에 머리카락이 바닥이나 팔목에 닿을 경우 겹쳐지지 않았는데요. 해당 기능이 충돌 처리에 의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바람 중력이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중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이동에 따라 본의 흔들림이 적용됩니다. 특히 캐릭터 이동이 빠르거나 느려질 때 본의 흔들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주요 기능은 카와이 피직스와 유사하게 진짜 물리 효과는 아닙니다. 한편 얼리얼 엔진에서는 이런 물리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애님 다이나믹스나 리지드 바디 애님 노드를 제공합니다. 그럼 왜 얼리얼 엔진의 기본 기능을 쓰지 않고 애님피즈를 새로 개발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0년 5월에 알파 빌드 때 아트팀에서 카와이 피직스 플러그인 적용 요청을 받았습니다. 샘플 데이터로 퍼포먼스 측정을 했을 때 애님 다이나믹스와 비교해서 성능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와이 피직스로 매스 프로덕션을 진행하였는데요. 캐릭터의 머리카락, 부착물, 그리고 몬스터 등 모든 메쉬의 포스트 프로세스 애니메이션에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 뒤 2023년 9월에 크로스플레이 베타 준비 중 카와이 피직스가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카와이 피직스가 느렸다는 것이지요.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같은 9세대 콘솔에서 심하게 느린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 분석 후 카와이 피직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 구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런칭 준비와 함께 3개월 동안 틈틈이 작업해서 2023년 11월에 본의 흔들림은 동일하지만 연산 비용을 개선한 엔진피즈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와이 피직스를 애님피즈로 변경하였고 퍼포먼스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헤드머스가 카와이 피직스의 경우 61 마이크로 세컨드였지만 애님피즈로 동일하게 표현을 했을 때 17 마이크로 세컨드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시에서는 3.5배 정도 빠르네요. 메쉬별로 카와이 피직스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퍼포먼스 향상에 편차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런칭을 한 달 앞둔 2014년 6월에 이슈가 제보됩니다. 새로 추가된 캐릭터의 머리카락이 이동할 때 어색하다는 이슈였는데요. 해당 캐릭터는 예시로 보여드렸던 트윈테일 헤어스타일의 얼티밋 버니였습니다. 예시 화면을 보시면 왼쪽의 머리카락 움직임이 제가 이슈로 받았을 때 모습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렇게 게임을 런칭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캐릭터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머리카락의 움직임이 한 방향으로 늘어져서 굳어진 모습이었죠. 아트팀에서는 카와이 피직스의 수치 변경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3일 동안 고민하면서 캐릭터가 이동할 때 본의 흔들림 반응을 개선하였는데요. 여담으로는 꿈속에서 코딩을 했는데 수정이 되어서 깨어나 바로 적용해봤더니 해결되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게임 런칭을 위해 조상님이 도와주신 기분이었어요. 애님피즈 개발 과정에 대해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앞서 이야기한 카와이 피직스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과 그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카와이 피직스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카와이 피직스는 크게 4가지의 단계로 본의 변화량을 가지게 되는데요. 각각 댐핑, 익스터널 포스, 스티프니스, 어드저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포즈에 따른 본의 흔들림이 적용되는 댐핑이 있습니다. 댐핑 변화가 적다면 본의 이동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익스터널 포스입니다. 중력, 바람의 영향, 캐릭터 이동에 따른 외부의 힘이 본의 이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포즈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스티프니스가 있습니다. 스티프니스 변화가 크다면 누적된 본의 이동이 크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드저스트 때는 본의 길이 및 충돌체에 의해 본의 위치가 보정됩니다. 애님피즈는 본의 흔들림 계산이 카와이 피직스와 유사하므로 사용하는 용어 역시 동일합니다.
무엇보다도 퍼포먼스가 괜찮았던 카와이 피직스가 왜 느려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처음 퍼포먼스 테스트를 했을 때와 다르게 개발하면서 추가되는 본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카와이 피직스의 시뮬레이션 계산 비용은 여전히 적었지만 깊어진 본트리로 인해 늦어졌던 문제였죠. 예시로 여성 머리카락 본이 뒷머리에 13개, 앞머리 2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60일 마이크로세컨드가 소요됩니다. 프로파일링 결과를 보시면 카와이 피직스가 15개의 노드를 각각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물론 성능 비교를 했던 애님 다이나믹스보단 빠르지만 처리해야 할 수가 많아 문제였습니다. 카와이 피직스는 모든 메시의 포스트 프로세스 애니메이션에 적용되어서 전체 애니메이션 처리 중 15에서 25%의 비중이었는데요. 다행히 애님피즈 적용 후에 퍼포먼스가 좋아졌습니다. 15개의 카와이 피직스 노드를 뒷머리 1개와 앞머리 1개의 애님피즈로 변경해도 유사한 머리카락의 움직임이 나타나였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플레이스테이션 4나 애님 엑스박스에서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트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았기에 더욱 잘 적용된 최적화였습니다. 본트리가 깊어져서 느려진 주요 원인은 컴포넌트 포즈 비용이었습니다. 카와이 피직스는 스켈레탈 컨트롤이므로 로컬에서 컴포넌트 포즈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변환할 때는 모든 본에 대한 복사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본의 수가 적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머리카락을 포함하여 본트리가 깊어지니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소스본받아 노드 생성이 필요합니다. 스켈레탈 컨트롤 애님 노드를 사용해서 컴포넌트 포즈본에 접근할 경우 로컬 포즈의 본 트랜스폼 스페이스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뒷머리 본까지는 루트본부터 허리, 목, 머리본을 통해서 트리를 탐색하면서 계산해야 하는데요. 한번 탐색한 이후에도 캐시되긴 하지만 애니메이션 틱마다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이후 컴포넌트 포즈를 로컬 포즈로 변환하여 출력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본 스페이스 변화에 따른 매트릭스 연산수가 너무 많아 느려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로컬 포즈만으로 계산하여 매트릭스 연산수를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소스본끼리 동일한 구성이면 노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뒷머리 13개를 하나의 애니피즈 노드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애니메이션 노드의 수가 줄어들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프리업데이트에서 컴포넌트 포즈를 캐시하여 시뮬레이션합니다. 얼리어 엔진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전 틱의 컴포넌트 포즈가 계산되어 있는데요. 이미 계산된 정보를 이용하면 매트릭스 연산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님피즈에서는 소스본의 부모 컴포넌트 포즈를 캐시하여 계산했습니다. 루트본부터 컴포넌트 포즈를 계산하고 다시 로컬 포즈로 변환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다만 이전 틱에 계산됐던 포즈라 카와이 피직스에 비해 반응성은 낮지만 유사한 움직임이 표현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력, 바람의 영향으로 카와이 피직스가 덜덜 떨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카와이 피직스에서는 무게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 중력을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예시 화면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 중력이 적용된 가방 및 벨트 장식에서 모션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튠 형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보정된 위치의 오차가 너무 커서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카와이 피직스의 중력 계산은 애니메이션 틱의 델타 타임이 커지면 이동값이 비례해서 커집니다. 런타임 시에는 다양한 이유로 애니메이션 처리를 위한 델타 타임이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본이 튈 때의 상황은 중력에 의해 본의 이동 변화가 너무 크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티프니스와 본 길이에 의해 본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영향도 커지게 되지요. 이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보정되는 오차가 크게 돼서 덜덜 떨리는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본의 길이만큼 중력과 바람에 의해 이동하도록 수정하면 됩니다. 중력 등의 외부 힘으로 이동 가능한 최대값이 정해진 것이죠.
자연스럽게 스티프니스와 본 길이에 의한 영향도 일정한 각도로 유지됩니다. 그에 따라 보정되는 위치가 일정하게 돼서 떨리는 문제도 적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문제의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NMPG에서도 너무 큰 물리 중력값을 넣어준다면 덜덜 떨리는 어색한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지요. 하지만 해당 문제는 적절한 수치 조절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캐릭터가 이동 시에 한 방향으로 늘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카와이 피직스에서는 캐릭터의 이동에 대한 영향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동량은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크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시 화면 왼쪽을 보시면 긴 끈 장식이 캐릭터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 때 흔들리는 물리편이 사라졌습니다. 이 문제가 머리카락일 경우 더욱 크게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본격적으로 다양한 헤어와 이상이 추가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게임 런칭 한 달 전에 이슈가 제기되었던 것이죠. 그럼 제가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찾아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알아보실까요? 원인은 두 번째와 유사하지만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동 속도만큼 본의 이동 변화가 너무 크게 적용되었습니다. 벡터가 아주 길어지면 결국 각도는 일정하게 됩니다. 이동 속도에 의한 본의 이동이 커지면서 본의 방향이 일정하게 된 것이지요. 본의 이동이 커지니 스티프니스와 본 길이에 의해 본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영향도 커지는데 이것의 방향 일정하게 됩니다. 결국 보정값도 커지게 돼서 포즈에 인한 영향이 무시가 된 것입니다. 중력 문제를 해결했을 때처럼 본 길이로 제한해도 해당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항상 최대값이었거든요. 문제 해결 방법은 캐릭터의 이동 속도의 영향을 본의 위치가 아니라 방향으로 제한합니다. 캐릭터의 이동 속도만큼 이동 변화를 방향만을 참조해서 상대적인 위치 이동 변화를 계산합니다. 스티프니스와 본 길이에 의해 본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보정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보정 후에도 본의 방향은 바뀌지만 포즈에 대한 영향이 유지됩니다. 애니피즈는 댐핑의 캐릭터 이동 속도 비례계수를 곱해서 본의 흔들림을 빠르거나 느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방향으로 적용하려는 해결 방법 전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빠른 속도 때문이니 공기 저항 등 다른 기능을 넣어보거나 절대값을 주어 제한해 볼까 했지만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는데 아트팀에서 캐릭터가 뛸 때 머리카락 움직임에 대한 샘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따라오면서도 흔들림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위로 올라가면서 포즈에 의해 흔들리는 댐핑 반응이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카와이 피직스의 댐핑 계산을 응용하기로 했죠. 급한 시간 내에 만들었지만 원하는 결과물에 가까워서 다행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애님피즈는 카와이 피직스의 성능과 댐핑 반응을 개선한 애님 노드입니다. 컴포넌트 포즈가 아닌 로컬 포즈를 이용해 계산 방식으로 성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중력이나 캐릭터의 이동값에 대한 계산 처리를 개선하여 댐핑 반응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개선했다면 카와이 피직스가 오픈소스이니 참여해서 코드 기여를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코드 기여를 하기엔 어려웠습니다. 우선 최적화를 위해 부모 클래스를 애님노드로 생성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스켈레탈 컨트롤 애님노드를 사용하지 못하니 카와이 피직스의 시뮬레이션 쪽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마저 댐핑과 스티프니스도 회전과 관련된 부분은 계산이 바뀌어야 됐죠. 계산 부분이 바뀌니 입력한 수직값에 대한 물리적 표현이 카와이 피직스와 애님피즈가 달라졌습니다. 프로그래머인 저는 유사하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수치값을 조절하는 아트분들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님피즈에는 아트팀의 요청으로 새로이 개발한 추가된 기능들이 좀 더 있는데요. 애님피즈 노드에서 사용한 다양한 물리표현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능을 소개하기 전에 퍼스트 디센던트의 다양한 부착물과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애니피즈로 옷깃, 목걸이, 벨트, 부착물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동일한 애니메이션 포즈에도 장식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가슴 장식품의 경우 움직임이 재밌네요. 이런 다양한 움직임은 애니피즈에 추가 구현된 설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추가된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리미트 앵글 XYZ 기능입니다. 본 이동 시 축기준 회전각을 지정합니다. 최대로 지정할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이동이 작아집니다. 예시 화면에서는 표현되는 머리카락의 각도를 주목해 주세요. 왼쪽의 경우 리미트 앵글 Y를 30으로 입력했을 때입니다. 본의 Y축 기준 최대 회전각을 30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본의 흔들림의 움직임 반경이 작아집니다. 반면 오른쪽은 리미트 앵글 Y를 60으로 지정하였는데요. 30일 때보다 움직임의 반경이 더 커졌습니다. 이 기능으로 본의 움직이는 반경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댐핑 기능입니다. 본의 속도를 이동 속도에 비례하여 곱합니다. 예시 화면에서는 표현되는 머리카락 움직임에 주목해 주세요. 왼쪽의 경우 스케일 댐핑 값이 1일 때인데요. 스케일 댐핑 값이 1이면 캐릭터 이동 속도가 본의 댐핑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스케일 댐핑 값을 1.1로 지정했을 경우입니다. 이동 속도와 모션이 동일하더라도 머리카락이 더 큰 반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캐릭터가 빠르게 움직이면 본의 움직임도 커집니다. 또한 특정 축으로의 움직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콜라이디드 위드 플로어 기능입니다. 움직이는 캐릭터일 경우 무브먼트 컴포넌트의 바닥을 충돌체로 지정합니다. 바닥의 기울기에 따라 충돌 처리를 하게 되죠. 예시 화면을 보시면 평지인 곳과 경사인 곳에서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닿았을 때 충돌체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 컴포넌트일 때만 해당 기능을 처리하게 된 이유는 최적화 때문인데요. 바닥과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피직스 컬리전의 탐색 비용은 큽니다. 하지만 무브먼트 컴포넌트는 바닥 정보를 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에 따른 세밀한 충돌 처리는 되지는 않지만 추가 비용이 없기에 활용하였습니다. 콜라이디드 위드 어태치 메쉬 기능입니다. 예시 화면을 보시면 머리카락이 이상 형태에 따라 충돌 처리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스켈레탈 메쉬가 컴포넌트가 결합한 모듈형 캐릭터를 위한 기능입니다. 어태치된 메쉬일 경우 입력한 어셋 사용자 데이터, 애니피즈 컬리전 데이터를 충돌체로 지정합니다. 애니피즈 컬리전 데이터는 스켈레탈 메쉬의 어셋 사용자 데이터입니다. 메쉬별로 구체 캡슐 형태의 충돌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애니피즈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셋업 세팅에서는 댐핑, 스티프니스, 리미트 앵글과 같이 애니메이션 포즈에 따라 본의 흔들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무딩 세팅에서는 스케일, 댐핑 등 캐릭터 이동에 따라 자연스러운 본의 흔들림을 설정합니다. 컬리전 세팅에서는 스피어, 캡슐, 플로어, 어태치 바디 등 바닥 메쉬에 따른 본의 충돌체를 설정합니다. 익스터널 포스 세팅에서는 바람, 중력에 대한 본의 흔들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에서는 이러한 애니피즈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캐릭터의 세컨더리 애니메이션을 구성하였습니다. 애니피즈를 이용하면 가볍고 쉽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자연스러운 본의 흔들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소개해드린 애니피즈 소스 코드가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NDC를 기회로 오픈소스로 공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시작할 때
가볍고 쉬운 발표이니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이제 님피즈가 좀 더 가볍고 쉽게 느껴져서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한 번쯤 사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 좋겠네요. 또한 이 자리에 서서 단순히 지식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개발하면서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